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조용했던 양양국제공항에 다시 비행기가 뜹니다. 플라이 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정기 노선이 끊겼던 양양국제공항에 새 항공사인 파라타 항공이 취항하면서 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동권 유일의 공항이자 강원도 관광의 관문이 되어야 할 양양국제공항. 이번 취항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관광을 살리는 기회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양양국제공항이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원도 김권종 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강원도 관광협회 장석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시사반장 제작진이 파라타 항공 측에 출연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김권종 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정기 노선이 끊겼던 양양국제공항, 최근 이제 파라타 항공이 다시 취항을 하게 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항 기능이 멈췄던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변화나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2023년 5월 20일 날 정확히 이제 플라이 강원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 와중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운항량 올리겠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입점해 있는 일단은 렌터카, 뭐 편의점, 커피점 모두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으로서 이제 기능을 잃고 뭐 일부에서 유령공항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렸죠.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오픈은 한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파라타 항공이 취항을 하면서 이제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석삼 회장님, 지금 공항이 침체되면서 지역 관광 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최근 파라타 항공이 취약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가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동안 그 양양공항이 이제 유명무실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영동 지역, 또 강원도민들의 해외라든가 제주도에 대한 그 편익성이 적극 증대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영에 대해서 또 안정화나 또 지속적인 항공편 운항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조금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전에 뛰었던 그 항공사의 그 취향 불벌로 인해서 특히 여행사들이 그 이미 판매한 그런 여행 상품이라든가 성구매했던 그런 그 항공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객 대응에 대해서 불만이 커져 있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타 항공의 전신이었던 이제 플라이 항공은 모든 항공 노선을 양양공항 중심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 공항으로 삼았던 반면에 이번에 이제 파라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포, 제주, 정기 노선도 이제 취항하는 등 모기지 공항의 지금 의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김 국장님, 관련해서 강원도와 별도의 협의 과정이나 뭐 이런 내용은 없는 것인가요? 네, 일단 이제 저 모기지 항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기지 항공이 이제 법에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플라이 강원 처음에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거는 이제 인수를 한 거지만 창립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을 주면서 그때 조건을 내서 이제 70% 이상은 양양공항에서 기항을 하라. 이제 이런 조건을 걸으면서 그게 이제 모기지 이제 이런 개념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금도 더 많이 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예산도 많이 들고 근데 오히려 이런 게 한편 족쇄가 되는 또 개념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플라이 강원도 다른 데 할 수 있었는데 양양에서만 취항을 하다 보니까 또 배후지가 사실 작은 게 맞거든요. 동해안 쪽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이제 협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도 너무 양양만 물론 이제 하면 좋죠. 근데 그걸 떠나서 플라이 강원 사례도 있고 또 경쟁력이 혹시라도 약화돼서 조기 철수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안정화 추세가 필요하다 이런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일단은 우선은 이제 양양부터 먼저 취항을 하자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또 협의 과정에서 그 수익성 측면 이런 것도 필요하면 그래 이런 것도 뭐
꼭 굳이 우리가 강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협의를 받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예. 사실 이제 양양국제공항을 좀 이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예, 예. 또 이제 뭐 김포라든가 인천 쪽에 물론 이제 지역에 이제 인구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항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들어서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가지만은 행여나 저쪽에서 이제 한 70을 띄우고 여기서 한 2, 30 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항공 또 이런 것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강원도가 파라타항공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뭐 그렇다 기업이 적자를 발생하면서까지 여기 다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아닐 겁니다. 지역 주민들도.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지원도 좀 해주고 또 지역에서 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장 회장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기대하는 이제 지역 관광 업계에서는 파라타항공의 이 모기지 공항 유지 여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항공사가 모기지가 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들은 이제 그대로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돌아가게 되는데 비행기의 운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체의 이제 운항성에 대해서 일단 단가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비행기가 와서 가야 되는 거기에 대한 그 빈 비행기에 따른 수요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양양공항이 이제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기장이다 보니까 양양공항을 통해서 직접 떠나다 보니까 그러한 그 페리로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이 전혀 부담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기서 비행기를 스케줄만 맞는다라면은 용이하게 전세기를 얻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스케줄을 짤 때도 저희 이 양양 중심으로 편행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관광객 유입을 이제 촉진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것으로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빅데이터의 뭐 기술 등을 활용해 가지고 공항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여주고 또한 이제 여객 수요를 이제 예측하고 정말 가장 힘든 것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예측 통해서 그 이슈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축제라든가 갑작스러운 전세기라든가 어떤 이벤트에 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방공항의 이제 그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기지 항공사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전신인 플라이 강원이 모기지 항공사로서의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감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파라타 항공은 이제 사실 그 모기지의 유지가 될지 안 될지 현재는 이제 그 권한은 벗어나는 그런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라면 모기지 유지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에서 어느 정도의 좀 지원을 해줘서 모기지에 대한 그런 그 운항 여부를 자격 유지를 한다라면은 지역에서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역의 모기지 공항으로 사용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강원도에서 지원금을 얼마 줄 것이냐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관계 있죠. 관계 있습니까? 펄라이 강원 할 때도 예. 왜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수익 노선이 최고 좋은 데가 김포랑 제주거든요 지금. 제주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수익을 좀 벌어서 하는 개념이 이제 지금 엄밀히 본다라면. 근데 만약에 이 김포랑 제주 노선 없애라.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손실을 도가 대주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보존해줘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플라이 강원이 이제 그런 사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간 편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까처럼 중요한 거는 이제 파라타 항공이 떴으니까 그 자체가 안정화가 좀 돼서 그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또 협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양양공항에서 정기 편수가 지금 이제 한 번이거든요. 10월에 2번이 되고 목표는 그거예요. 3번이 되고 4번 되고 5번 되는 거. 그거가 제가 할 일이고 또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석선 회장, 이제 플라이 강원이 이 양양국제공항을 이제 모기지로 삼았지만 이제 결국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 모델이 실패한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는 것 그리고 두 분께서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해법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자, 먼저 우리 장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실패냐 이제 물론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원인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그 플라이 강원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단정을 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플라이 강원의 그 태동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시당초에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그 인바운드 위주로 이제 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제 지방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인가를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이 강원이 이제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 방향성을 가질 성과를 못 냈습니다. 못 내다 보니까 인프라도 적은 데에다가 코로나라는 악재에 또 이러한 그 본인들이 추구했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엄청난 악재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5년에 걸쳐서 약 한 400억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2017년도에 그 조례를 제가 그 의원을 하던 당시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그 양양공항 그 모기지 항공 재정 지원 조례라는 것을 연 80억에서 100억씩 해서 추계 비용까지 잡아서 이제 5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그 코로나 시기에 운항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플라이 강원이 이거를 다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한 3년에 걸쳐서 한 120억 정도 그 정도를 사용하면서 더 하고 싶어도 비행기가 재정 지원이 되다 보니까 못한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그 좋은 어떤 그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육상교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교통에 대한 그 약자 편의성을 강조해서 필연적이다 보니까 재정 지원을 이제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육상교통에 대해서는 꼭 필수인 교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그 3만 5천 불 이상 되는 그런 시대에 그 항공산업도 하나의 이제 교통과 그러니까 어떤 레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필연적인 그 교통의 그런 그 기반되어서 이 부분도 우리 강원 특자도가 이번에 특자도가 되면서 이런 부분도 최초로 조례에 담아서 항공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라면은 기존에 무조건 그 취향에 따른 그 재정 지원이 아닌 전체적인 이제 그 분류가 달라지는 거죠. 해서 이제 도나 정부의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재정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교통에 근접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면은 조금 더 이쪽에서 그 신규 취항하는 또 아니면 그 인프라가 적은 그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사들이 재정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도나 도로처럼 교통의 기반 시설로 인정을 해달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이제 상시적인 재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의견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국장님 예. 가능한가요? 일단은 그걸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버스 노선 좀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것도 사실 거의 다 이제 12로 운행을 많이 하는데 군비나 물론 이제 직원들도 건의를 한번 해보자 어떻든 우리 운항장려 120만 원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뭐 다만 뭐 몇 프로에도 국비를 달라 한번 그런 거가 이제 하여튼 얘기한 것처럼 뭐 일단 건의를 한번 해서 좀 어느 정도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양국제공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법, 뭐 도가 가지고 있는 보관이 있는지요? 저희들 보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실 양양공항이 되게 장점을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뭐냐면 일단 알겠지만 야간에 뭐 뜨는 공항이 지금 그 인천공항 국제공항이랑 그다음에 청주공항 그다음에 우리 이 세 개밖에 없대요. 지금 밤에 뜰 수 있는 게. 제주도는 못 뜹니까? 네, 못 떠요. 제주도도 못 뜨고 무안공항 뜨기 때문에 지금 운영 중단 상태고 현재 세 개만 밤에 뜰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만드는 이유도 야간에 못 떠서 김해공항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뜰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건 엄청 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국제공항이 되려면 이제 CIQ라 가지고 뭐 관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 검역 이런 거 출입국이 원주는 없거든요. 이게 국제공항이 그런 거 이 자체만으로 해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세계기관이 나와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 진짜 무료거든요. 또 이제 공항공사랑 또 얘기를 했어요. 계속 무료로 쓰겠다고 앞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워낙에 많은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홍보를 해 나가면서 작년에는 뭐 플라이 강원의 실패라기보다 아마
실패 어머니 같아. 사실 많이 배웠거든 거기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좋다. 그래서 그거를 본받아 잘 활용한다라면 언젠가는 여기도 엄청 큰 허브공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전철을 개받지 말자. 예, 반면 맞습니다. 교사 삼다 그러면은 예. 뭐 성공하지 않을까. 강원도도 그래서 좀 면면히 살펴봐서 지원할 것들은 지금 지원하고요. 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탄공이 현재 이제 그 양양 제주 간 정기 노선을 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노선은 과거에도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노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양양에서 김포, 김해, 여수 이런 노선들도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선의 노선 확대 가능성,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플라이 강원이 대구, 김포, 여수를 정기 노선을 했는데 네. 그 통계에 보면 어떻든 국내선은 이제 80% 이상이 탑승이 되고 국제선 70% 이상 탑승하면 바로 수익이 나나 봐요. 근데 요 대구, 김포, 여수가 47%뭐 40% 이하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좀 그렇습니다. 국내 노선은. 아, 그래서 국내 노선은. 그 제주 노선은 거기는 뭐 어차피 계속 지금도 현재 계속 90% 80%거든요. 거기는 항상 그 아까처럼 80%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가능성이 계속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는 거고요. 확장할 수도 있고 더. 예. 정 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 노선은 그 전에 한참 성수기 때는 이제 한 93% 정도까지 이제 올랐었고 평균 탑승률이 80%, 85% 정도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생각해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이제 높은 탑승률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노선은 이제 관광에 대한 이제 기대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김포, 김해, 청주, 여수 같은 것. 사실 여기서 그 김포, 청주는 김포는 이제 가능성을 놓고 이제 운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청주는 이제 가능성보다는 그 실험운항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수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참 대한민국의 여수가 이제 여수 밤바다에서 엄청나게 그 여수 붐이 일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항공기가 어딜 좀 가야 되는데 갈 노선이 없다 보니까 여수를 이제 고유주책으로 이제 뜨기는 했습니다만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김해 정도라든가 광주 정도 우리 국토를 이제 그 대각선으로 봤을 경우에 양양 기점으로 대각선으로 봤을 때 김해와 광주는 노선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라면은 상용률이나 이거 상용률로 봐야 되겠죠. 그 관광객과 상용률에 대한 그런 그 도입을 같이 겸해서 한다라면은 이 부분은 좀 노선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제주나 동남아처럼 여행의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그 교통의 기간으로 보는 그 근간으로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만큼은 2개 정도 노선은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탑승률 보존을 해준다라면은 항공사에서 어느 정도 그 약간의 그 책임감은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요. 사실 그 서울 김포, 서울 양양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는 2시간대에 또 열차가 그렇게 운항하는 사에서 이거는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반증하는 예가 부산이나 광주나 뭐 포항 이런 데 노선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몇 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뭐 하루에 한 40편씩 이렇게 뜨던 그런 비행기들이 이제는 뭐 열 몇 편으로 줄어들어 버렸고 그 대체적 운송 수단을 이제 열차나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강원도의 하늘을 이제 연다는 그런 게 또 우리가 대구나 김해나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워낙 장거리지 않습니까? 아직은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심각하게 재정 지원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동해선철도가 열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5시간이지만 그걸 2시간 혹은 3시간 내에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광주는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차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아시죠? 너무 멀고 또 너무 멀어요. 어쨌든 강원도에 네. 좀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예. 좀 뭐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좀 기업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양양국제공항의 주변에 여객 수요가 부족해서 그러면 결국 자립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그럼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류에 대한 운송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여객 물류를 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류 운송은 주로 이제 인천에서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양양국제공항에서도 좀 한다고 하면 주변국들에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실적으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도 수출 물량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항공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교수님 생각해 보니까 예. 아까처럼 사실 배우가 60만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이분들이 또 하나는 이게 아마 처음에 동해안 쪽이 사실 관광지로 유명한 건 다 알아요.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가 이게 삼척이나 쭉 예. 원래 고성부터. 인바운드거든. 예. 사실 들어오는 거. 외국인 사람이라든가 또 아까 광주에서 일로 오는 거.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어오는 맞습니다. 거. 근데 아웃바운드 나가는 거는 아까 한계가 있어요. 아까 60만 뭐 아무리 여행을 매일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큰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물류 아까처럼 여기 뭐 과학산업단지에 또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건 보통 항공 운송을 하니까 맞습니다. 수출할 때 많은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국내도 괜찮고요. 네, 국내든 예, 수출이든, 해외도 네. 예, 수출할 때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정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심을 가장 이제 그럼 대안이 어떻냐라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화물에 결국 이제 물류죠. 물류에 이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요즘 뭐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이제 그 산업단지가 이제 배후에 이제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향후에 이제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그 파라타 항공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현 시점에서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단거리 노선, 동남아 노선이 좀 치중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강원도가 생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최고의 고품질의 농산물, 예를 들면 뭐 딸기라든가 뭐 배라든가 특히 이제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농업 지도가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과라든가 뭐 메론이라든가 또 강원도도 화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출, 이 여부를 우리 도가 한 번쯤은 좀 총체적으로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취향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도 타고 화물도 타야지만은 이게 좀 근접성이 지금 강원도 같은 이제 인프라가 적은 데에서는 그게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화물만 가지고는 아직 영향이 안 되고 사람도 태우고 화물도 태울 수 있는 그런 노선들. 예를 들면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뭐 김이라든가 딸기라든가 또 싱가포르의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또 뭐 홍콩의 딸기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강원도에 생산한 농산물 또 심지어는 수산물까지 이런 것들을 그 화물에 같이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좀 앞으로 좀 그 거시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좀 네, 해주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양양국제공항에서 이제 국제선이 네. 예, 오픈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연내 국제선이 취항을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아직 뭐 결정된 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뭐 지금도 전세기는 계속 한 달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일단 파라타 항공에서는 이제 연말에는 저희들은 이제 정기 노선 하나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일단은 전세기를 한번 띄우겠다고 이제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나 보더라고요. 수요 조사를 아까 뭐 동남아로 할지 어디로 할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 기자님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파라타 항공 관계자분하고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협회에서 이제 일단은 저희 협회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1, 2월에 그 전세기 추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당장 이번 겨울 시즌에 구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조금 그 넘어야 될 그런 과제들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 운항 조명도 조금 더 해야 되고 또 국제선에 대한 그쪽 그 항공 그 지역에 대한 운항 인증이나 또 슬롯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파라타 항공도 이제 연내나 이제 올 겨울에 전 세계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뭐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이제 동부 지역을 이제 겨냥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지만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라고 보는데 향후에 그 지자체라든가 그 업계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저희는 정기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혹시 그 전세기에 대해서만큼은
업자든 파라타 항공이든 간에 그 비행기를 임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방향성을 좀 재정적인 그런 방향성을 조금 바꿔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양양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5월까지 아시안 4개국의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무사증 제도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하는 거거든요. 됐는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못해서 당연히 되죠. 이게, 그렇습니까? 이게 제도를 보니까 이게 네. 현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4개 나라에 대해서는 양양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도랑 수도권에 15일 정도는 이제 비자 없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10,000명 정도 입국한 걸로 이걸로 해서 온 게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도움이 되죠, 이게.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또 중국 그 또 한시 무사증 제도가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직접 영향은 사실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항이랑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관광객 유치에는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26년 6월 30일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행 업계랑도 협의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이런 걸 겨냥을 해서 전 세계를 띄우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회장, 이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단기적 효과에 그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사증 제도가 지역 관광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흐름을 지속 가능한 관광 수요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 대책은 없는지 뭐 말씀해 주시죠. 네, 전에도 이제 무사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입국을 했었지만은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이제 몽골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그 저소득 국가들 또 개발 국가들에 한정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 다른 목적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사실 그 노선이 중간중간에 이제 취소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그 일정한 양의 그 피해자가 생긴다거나 또 아니면 이제 비자에 대한 거부가 생기게 되면은 이 자체를 이제 취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정부가 조금 더 그 확대를 해줘야 될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을 이제 똑같이 법무부가 인천이나 또 아니면 제주나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지역이 인프라적으로 열악한 곳은 조금 더 그 웨이브를 조금 더 줘서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분명한 것은 지역에는 도움이 됩니다. 한 예로 그 전에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몽골인들이 이제 귀국을 양양공을 통해서 입국을 했을 때 필연적으로 여기에 이제 2박을 강원도에서 이제 하게끔 그런 상품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도 설악권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쪽 지역의 그 호텔이라든가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오는 시기가 또 비수기하고도 몰려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도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그 일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게 똑같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할 수가 없었고 특히 이제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제 몽골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양양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선뜻 모객을 할 수 있는 여행사들이 현지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무부나 현지에서 페널티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도가 정부에 좀 법무부나 이쪽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제재율을 조금 완화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우리 업계나 또 우리 호텔에서는 여기에 따른 또 지자체에서는 그 체류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가 목적성을 좀 더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양국제공항이 수도권 공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제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한가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터미널 개선 이런 이제 물리적 여건도 병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사실 이게 처음 생기다 보니까 원래 터미널이랑 공항에 당연히 전기 버스가 있었는데 이제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곧 그건 재개할 거고, 또 앞으로가 이제 강릉역이랑 춘천 터미널까지도 이렇게 셔틀버스를 좀 양양이랑 운행하는 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시군이랑 협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이제
국제선 얘기했었는데 지금 있는 게 이제 300석 항공기거든요. 근데 기름을 많이 채우면 사실 미국까지 못 날아간대요, 이게. 그래서 맨날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활주로가 이게 뭐 쉽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2.5km인데 한 3km는 돼야 그 미국까지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활주로를 좀 연장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다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부적으로다가 뭐 들어가 보면은 뭐 국제선, 입국자 아직은 뭐 개시는 안 했지만 그런 확충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정부에서는 좀 상설로 봐서 좀 운항 장려금 이런 데 국비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보면은 공항 공사에서도 운항 장려금을 지금 일위당 그 4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11월에 종료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좀 연장 좀 시키려고 정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긴 많이 든다.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 이제 항공 수요가 예.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예. 좀 이제 정부에다가 확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같이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이제 그리고 이제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컨텐츠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장 회장님, 공항과 지역 관광을 연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참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인바운드 또 아니면 내국인에 대한 이제 인바운드 결국은 이제 손님을 불러오는 이제 그런 과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늘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뭐 마케팅이라든가 또 통합적인 이제 전략과 또 협력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서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그 관광의 이제 대세가 이제 사실은 음식이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많이 이제 그 K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의 그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음식이라든가 또 문화 이런 것들을 한번 그 관광객 입맛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강원도가 조금 더 적극 좀 나서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양양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항과 연계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북선 그다음에 동서전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다라면은 아주 뭐 양양공항이 어려운 그런 상황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협업이 가장 좀 절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단순히 이제 항공 노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강원도의 관광, 교통, 산업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와 지역이 함께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관광지가 관광 자원이 좋아도 교통량이 없으면 못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뭐 옛날처럼 걸어갈 수도 없고. 근데 이건 또 국제공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관광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이다. 저는 그렇게 강원도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2년 4개월 만에 했기 때문에 파라타항공이 안정화되도록 1차적으로 적극 도에선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다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속 우리가 뭐 60만 도민이 나가는 거 또 외국 가는 거 이거보다는 저 해외 그 관광 수지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이라든가 아예 그런 국적 항공사를 갖다가 유치하는 걸 우리가 그런 장기 목표로는 파라타항공이 물론 일본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아예 외국에 있는 거 있거든요. 필리핀 다 있어요. 아예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국제 뭐 일본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진에어다 일본에 뭐 재팬 에어다 그거를 갖다 양양에 취항을 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와도 획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동남아 같은 경우는 눈이 없잖아요. 우리 드림 프로그램도 하지만 이런 것도 해보면 오히려 필리핀에 우리가 필리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필리핀 항공사를 갖다가 양양 취항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거꾸로 다 이게 또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두 마리 다 잡는 거예요. 이와 획득도 하고 또 관광도 엄청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도민들이 해외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 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좀 그거보다는 좀 많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또 도에서는 최대한 허브공항을 육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지원하고. 예. 네. 자, 우리 장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양양공항이 저도 이제 그 활주가 제 본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양양공항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 정의를 굳이 얘기를 한다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같은 그런 척박하고 열악한 곳에 150만이 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인구 속에 국제공항이 있다는 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결국은 이제 나서서 민간업자가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도가 또 아니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유능한 선수들을 한 명을 키우는데도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종목에 따라서는 몇 억에서 몇십억이 들어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 발휘되고 특히 강원도민들이 여기에서 인천공항이라든가 다른 타공항까지 가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 또 시간적인 부분들, 또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가치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과제는 이제 1년 6개월 만에 단종됐던 이제 노선이 살아나면서 지자체와 또 강원도가 힘을 써야 되는데 우선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 그리고 공항 운영자 그리고 항공사, 여행사 그리고 숙박업계 또 그 외 교통기관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좀 구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방문객들에 대한 그 데이터라든가 플랫폼을 좀 구축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 패턴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마케팅 또 여기에 대한 상품을 영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양양공항에는 뭐 공항이 유령이다 보니까 안내원도 상주에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도 상시 안내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우리가 안내원이면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외국어든 내국어든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도 양양공항에 좀 배치를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화물 운송에 대한 확대 또 화물 운송에 대한 그 시발점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앞서 그 협의체 구성함에 있어서 주변 지자체의 그 관심을 저는 적극적으로 좀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양양공항이 힘들다라면 우리가 한번 보통 이제 전세기나 일반 노선에서 이루어지는 그 스탑오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무사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무사증을 통해서 제주에 몰려 있는 그런 전세기 수요를 양양공항까지 연계해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인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참 좋은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아까 그 플라이 강원이야 물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도 이제 이게 꼭 필요한데 파라타항공. 네, 파라타항공 예. 얘기하고 싶을 기회가 없을 때가 많아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행업계 그래서 조만간 아까 제안도 해주셨으니까 업계라든가 파라타항공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랑 도랑 해가지고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그리고 좋은 제안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 안내소 같은 게 지금 관광 안내소가 없나요? 상주 인력이 없습니다. 예. 상주 인력이 없나요? 이렇게 자리는 있는데 네. 예, 지금 그렇죠 없죠. 저희 뭐 그냥 책자는 관광 안내 책자 나와 있는 국장님께서 저희 어차피 예. 이제 관련 부서시니까 예, 예. 도에서 좀 예. 관광 안내원을 좀 상주할 수 있게끔 예, 거기뿐만이 아니라 속초항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예,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외국어 좀 할수 해주십시오. 있게 네. 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은 이제 운영이 안 됐으니까요. 이제 그치. 운행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전기가 생겼으니까 전기항 그죠.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뭐 좀 새롭게 예, 좀 예.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또 고용 창출하고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는 단순히 전기 노선 운항 재개가 아니라 강원도 관광과 지역 경제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건은 지속 가능한 전략과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원도의 하늘길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양양국제공항이 진정한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라타항공의 취향이 반짝 효과가 아니라 양양국제공항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지난 8일 항공 운항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2대를 더 들여와 국제선 노선도 발굴할 예정으로 강원도는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6701편 출입문 닫겠습니다. We're ready for the departure. Thank you.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 파트너 파라타 항공은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될 경우 사용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잡아당겨 혹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 찍혔어요. 감사합니다. 파라타 항공을 타고 제주도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깨끗하고 좌석이 엄청 넓어서 좋았어요. 짧지만 물과 음료를 제공을 해주고 사탕도 주고 첫 비행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뭘 많이 받았어. 이것저것 많이 해주려고 하고 세면도구 받았지, 키링 받았지, 러기지 사탕 팩 받았지, 주지. 음료수 받았지. 아주 근데 여러모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정말. 다시 탄다면 다시 한다면 파라타밖에 선택지가 없지만 선택지가 없지만 아니 김포까지 가야 되니까 할 수가 없고